안녕하십니까. 보통연의 조성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설명드리기 앞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4탄 임대료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해요. 자, 우리가 전 재산이 들어가는 이제 상가 빌딩 이거를 구입하려고 전 재산에 들어가는데 대충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건물을 소개한 이제 중개하시는 분한테 이제 들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임대료가 얼마고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계약서 쓰기 전이니까 이제 계약한다고 와서 만났을 때 이제 주인하고 이제 1대1로 아주 진솔한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네. 이렇게 마주 딱 앉으셔가지고 이제 아주 사정없이 그냥 사정없이 질문을 갖다가 그냥 막 쏟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나한테 불이익이 없다라는 거. 이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계약서에 있는 내용하고 또 실제 이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내는 임대료가 사실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틀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요. 좋아서 정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딱 입주를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뭐 1년 되고, 2년 되고, 몇 개월 되고, 이렇게 이제 쭉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돌아가는 상황도 알잖아요. 또 건물주니까. 그러다 보면, 개인적으로 사정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장사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또 뭐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막 완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구두상 이렇게 살짝씩 또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딱 입주를 했는데 내가 너무 불편해 사용하는데, 그리고 여기 도저히 뭐 힘들어서 안 되겠어 뭐 이런 뭐 불편한 사항이 많아, 세입자한테. 그러면 주인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됐어요 하고 못 자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야? 협의가 이루어진다. 이게 구두상 계약서에는 얼마라는 게 정확하게 금액이 적혀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구두상, 그래 그러면 너가 이러니까 어려우니까 너가 지금 불편하니까 내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손실을 좀 감안할 테니 너 이 집어 내라 하는 말로써 하는 구두상의 계약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이 건물 같은 경우를 그냥 덜컹 인수하는 거는 문제가 많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임차인들 상대해서 층별로 해서, 이것도 각 층별로 해서 주인하고 딱 마주 앉아가지고 이 부분은 얼마고, 1층에 있는 사람은 얼마고, 지금 뭐 변동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좀 깎아줬으면 왜 깎아줬냐 이유까지 물어보고 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다 하고 적어 놓으시고 다 하셔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인수할 때 이 머리가 아파.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일일이 체크를 다 하셔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럼 1,000만 원, 임대료가 1,000만 원 들어오는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1,000만 원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할 때 부가세하고 이게 임대료하고 별도 이제 포함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것 또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서를 다 쓰고 이제 집에 딱 왔어요. 집에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서 월세가 이제 임대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오니까 그래서 뭐 계산을 좀 쫙 해봅니다. 근데 또 생각한 거하고 틀려. 알아봤더니 결국은 임대하고 부가세하고 포함이 돼버리는 거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얘기를 안 하고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술렁술렁 넘어가는 거예요.
건물주 집주인들 다 그래요. 아니, 나 같아도 건물 팔려고 하지. 뭐 정확하게 내가 물어보지 않은데 굳이 내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얘기 안 해줍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절대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확실하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해서 다 물어보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법적으로도요, 물어보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체크하지 않는 거는 파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책임은 다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정확한 질문을 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체크 정확하게 하지 않고 계약을 쓴 본인이 잘못이 있는 거지, 판 사람은 물어보지 않은데 내가 굳이 대답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약을 하시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다 하셔야만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대료 동일한 지가 이게 우스울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세입자하고 분쟁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냈다. 너 지금 계약서상 이렇게 되는, 절대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고 설명을, 인터넷에 부통률이라고 치시면 아주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꼭 들어와서 많이들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도 좀 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더 좋은, 더 중요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계속 동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